여기 확률인데 여기 뭐 쉬워. 확률 그렇게 어렵지는 않나? 일단 확률 하기 전에 그 용어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이제 시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앞에서 하긴 했지. 그냥 뭐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그냥 실험이나 관찰 정도로 생각하면 돼. 어떤 걸 하는 거 그런 걸 시행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사건. 사건이라는 건 시행을 했을 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사건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시행에서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는 246이라고 쓰잖아. 이렇게 보통 집합으로 표현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B는 뭐 235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게 이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처음 들어볼 텐데 요거는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뭐 전체 사건이야. 전체 사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사건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해.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가 뭐야? 1, 2, 3, 4, 5, 6이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전체 사건. 별거 없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사건 A에 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근원 사건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원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사건으로 만들어준 게 근원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기본적인 사건들. 별거 없지. 원소 하나하나를 그냥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합사건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사건을 다 뭘로 표현하고 있어? 집합으로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합집합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둘이 합친 거. 그래서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2, 3, 4, 5, 6 같은 게 되겠지. 이런 게 합사건이고. 여섯 번째로 곱사건이 있어. 이거는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은 뭐야? 2밖에 없지. 그치? 요게 곱사건이고. 일곱 번째는 배반사건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거는 집합에서의 소로소라고 생각하면 돼. 집합에서 소로소가 뭐야? 집합에서의 소로소. 이게 너네 고1 때 배웠잖아. 집합에서의 소로소는 A와 B의 교집합이 뭐인 거? 공집합인 거. 그치? 이걸 여기선 배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C라는 사건이 주사위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C와 여기서 A는 서로 배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겹치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해. 그다음 여덟 번째는 여사건. 여사건은 뭔지 알지? 전체 아까 내가 원하는 사건 A의 반대 사건, 집합으로 따지면 이제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사건은 요 여집합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공사건이라는 게 있어. 공사건. 공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건 일어날 수 없잖아. 그치? 이런 게 공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전사건. 이건 전체 S가 나오는 저 표본 공간이 나오게 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져서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게 전사건이 되겠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지. 그래서 요거 일단 숙지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확률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 확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거든. 다른 말로는 이제 추상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수학적 확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그런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확률 있잖아. 그게 이제 수학적 확률에 해당하는 건데 왜 추상적 확률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졌다고 해보자. 이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6분의 1이지. 그럼 이 6분의 1이라는 거는 6번 던졌을 때 한 번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잖아. 1의 눈이. 그럼 실제로 6번 던졌을 때 한 번 나오나? 그건 아니잖아. 그지?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그지? 모르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 60번 정도 던지면 10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60번을 던졌을 때 딱 10번에 떨어지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저 6분의 1이라는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 시행을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무한번 했다고 가정하는 거야. 무한번 했다고 가정했을 때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의 확률 정도로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저렇게 무한번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추상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적인 확률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수학적 확률이고 이걸 기호로는 뭐라고 쓸 거냐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PA라는 기호를 사용할 거고 얘는 계산을 하는 방법이 NS분의 NA인데 여기서 말하는 NS라는 건 당연히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그거야, 그거. 그게 수학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PA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로는 그래, 저렇게 나왔네. 원래는 이게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라고 하거든, 보통. S가 표본 공간이잖아. 그거의 근원 사건의 개수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개수를 해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개념 있지, 그러니까 정의 있잖아, 정의. 이 수학적 확률의 정의도 한 번쯤은 좀 보고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저번에 한 2, 3년 전인가 요 정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러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에서 보기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너네가 이제 보통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 푸는 방법만 빡시게 하니까 이런 정의들은 좀 이제 좀 많이 잊어먹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그때 그 시험 문제를 보고 처음 보는 말이다라고 해서 얘가 틀렸겠다라고 해서 이걸 체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면 돼. 요거 좀 어느 정도 좀 기억하면 돼.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 정의를 좀 보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라는 전제가 깔리거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려면 요 전제가 깔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인데 이 1, 2, 3, 4, 5, 6의 각각의 확률이 다 얼마야? 다 6분의 1이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다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다 같을 때 이때 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어떤 주사위가 있어.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숫자가 1이 3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2라는 숫자가 2개가 적혀 있고 3이 하나 적혀 있는 그런 주사위래. 조금 특이한 주사위지. 그럼 이걸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1, 2, 3이라 쓰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1의 확률과 2의 확률과 3의 확률이 어때? 이 상황에선. 다 다르잖아. 그지? 1의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3은 6분의 1. 2는 3분의 1이잖아. 다 다르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3분의 1로 쓰면 틀리다는 거지. 맞잖아.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 표본 공간에서 각각의 근원 사건이 나올 그 확률이 다 같을 때 그때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 수학적 확률의 전제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그냥 기억하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인데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이제 경험적 확률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걸 토대로 확률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내가 6번을 던졌대. 6번을 던졌는데 그때 1의 눈이 한 2번 정도 나왔대. 그러면 그 다음번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뭘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6분의 2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걸 토대로 만든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꼴랑 6번 던지고 이렇게 확률을 쓰진 않아. 이걸 좀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보통 6번에 한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뭐 1의 눈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6분의 2라고 그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딱 6번만 했다고 그걸 확률로 쓴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한 뭐 비율로 따지면 6번에 2번 정도는 1의 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6분의 2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은 문제를 보면 좀 티가 나. 그래서 뭐 여러 번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몇 번에 몇 번 꼴로 뭐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문장이 좀 나오거든. 그래서 아 이건 통계적 확률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거는 기호로는 이제 뭐라고 쓰냐면 그냥 P라고 사용을 하고 보통 N분의 R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N이라는 거는 시행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시행한 횟수. 그리고 요 R이라는 거는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다야. 별거 없어. 그리고 이 N분의 R을 보통 상대도수라고 얘기하기도 해. 그냥 이건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상대도수라고 가끔 얘기하기도 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하적 확률인데, 기하적 확률. 기하가 뭐야? 기하가 도형이지, 도형. 도형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하적 확률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정사각형 창문이 있다고 해보자. 이 정사각형 창문에 정확하게 이제 4등분되어 있는 창틀이 있어. 정사각형 창문을 4등분하는 창틀이 있다고 해볼게. 범준이가 지나가다가 짱돌을 주워서 여기다 던졌어. 여기다 깨트릴 확률 얼마일까? 4분의 1. 왜 4분의 1이지? 4개 중에 하나라서? 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정확하게는 면적이라고 하는 거지, 면적. 그러니까 전체 면적분의 요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계산한 게 4분의 1이라서 그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그냥 기하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전체 면적분의 해당 사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사건 A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해주면 이게 기하적 확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그 창틀이 이렇게 4등분되는 창틀이 아니라 가끔 보면은 이런 창문도 있잖아. 이런 거 학교에 좀 있지 않냐? 위에가 좀 좁은 창문. 여기를 깨트리는 게 더 어때? 더 어렵지, 그치? 확률이 더 낮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면적으로 계산하는 게 정확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하적 확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면적분의 면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길이가 나왔을 때 길이분의 전체 길이분의 사건 A에 해당하는 길이를 쓰거나 부피가 나오면 전체 부피분의 사건 A에 해당하는 부피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기하적 확률인 거지. 됐어?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어렵게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좀 이제 요거는 거의 그냥 진짜 쉽게 나와. 요거는 요즘에는 진짜 거의 비중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요 뒤쪽에 통계 쪽에서 조금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자, 요런 걸 한번 볼게. 선분 AB가 있어. 요 길이가 10이래. 그리고 이 선분 AB 위에 내가 이제 볼펜을 가지고 점 하나를 딱 찍었어. P라는 점을 찍었어. 이때 이 선분 AP의 길이, 요 AP의 길이가 7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얼마일까, 확률은? 10분의 7이지. 전체 길이가 10이고 내가 원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길이가 7이잖아. 그러니까 10분의 7이 되는 거지. 별거 없지, 그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선분 AP가 7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래. 얼마야 그러면? 10분의 7이야, 7. 똑같아.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등호라는 게. 요 도형에서는 이 등호가 딱히 별로 의미가 없어. 오케이? 자, 요렇게 생각을 해볼게. 뭐 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선 위에는 점이 몇 개 있어? 요 선분 AB의 요 선분 AB의 AB 위에 여기에 찍혀 있는 점이 몇 개가 있어? 무수히 많은 거 아니야? 그지? 무수히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것도 내가 이게 사건 A인데 이 사건 A에 해당하는 그 점들을 싹 다 모아서 길이를 재보면 7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10분의 7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등호가 빠졌다라는 거는
점이 몇 개가 빠진 거야? 여기서 하나가 빠진 거지. 그 선분 AP가 7이 되는 그 점 하나가 빠진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점 하나의 길이는 얼마인데? 이 점의 길이가 얼마야? 0이잖아, 0.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선분 AP가 7이 될 확률은 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있든 없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 내용이 뒤에 통계 가서 뭐 엄청나게 중요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뒤에 통계에서도 좀 적용이 되니까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으라고. 등호는 딱히 상관없다고. 요 기하적 확률에서. 됐지? 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 이것도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라. 일단 확률은 기본적으로 음수일 수 있나? 없지. 1보다 클 수 있나? 불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0 이상 1 이하라는 거. 그게 이제 기본적인 확률의 범위고.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공사건의 확률은 이제 0이겠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 사건의 확률은 1이다라는 거. 그냥 요 세 가지가 기본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덧셈 정리. 자, 이것도 이렇게 뭐 중요하긴 한데,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덧셈 정리라는 거는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A 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인데, 우리 집합에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했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A 교비로 구했지. 맞아? 이거야. 요거를 전체적으로 NS로 나눠줘. 양변을. 그러면 얘가 NS분의 NA 합 B잖아. 그게 이제 PA 합 B로 바뀌는 거지. 아까 수학적 확률에서 NS분의 NA를 뭐라고 했어? 이게 PA라고 했잖아. 기호로. A가 일어날 확률. 똑같아. A 합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NS로 나눠주면. 그래서 얘는 PA가 되고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덧셈 정리야. 별거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됐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이제 A 또는 이 합집합이 또는이잖아.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이제 A 합 B의 확률이잖아. 그래서 PA 합 B 뭐라고 할 수 있어? 6분의 얼마야? 2의 배수가 몇 개지? 3개, 3의 배수 2개, 공배수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이렇게 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했던 거 있지. 그거의 확률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아. 별거 없지. 요게 덧셈 정리고.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배반이라면 어때? A와 B가 서로 배반이라면 요 부분이 뭐가 되겠어? 공사건의 확률이니까 0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A와 B의 확률을 더하면 끝이란 얘기지. 뭐 그런 내용까지.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여사건. 자, 여사건의 확률 같은 경우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A의 원소의 개수를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걸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양변을 또 NS로 나눠주면 얘가 PA여 더하기 PA 우변은 1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PA여라는 거는 1-PA랑 같다.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지. 별거 없지.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제 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확률이다 보니까 전체 확률이 1이잖아. 그래서 1에서 이제 반대 사건을 빼서 이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여사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단 문제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뭐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요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사실. 왜냐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사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이 적어도라는 말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그냥 너네가 문제를 읽었을 때 그 상황을 파악해서 내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사건보다 반대 사건이 더 구하기 쉬우면 여사건을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주사위를 2번을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에
곱이 짝수가 되는 확률을 구하래. 곱이 짝수일 확률 구하래. 그럼 곱이 짝수라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지? 짝짝이 있지. 또 짝홀이 있고 또 홀짝이 있지. 이거 구하는 게 쉽겠어? 반대가 쉽겠어? 반대가 쉽지. 홀 구하는 게 쉽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체 1에서 36분의 홀이 얼만데? 홀은? 주사위에서 홀수 나오는 거. 홀수 2개 나오는 거 몇 가지야? 3 곱하기 3가지 아니야? 9가지지. 그래서 약분 때리면 4분의 1이니까 빼면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도 적어도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런 말은 없잖아. 그냥 의미만 좀 포함되어 있지. 적어도 하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잖아. 근데 적어도라는 말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걸 보고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너네가 문제의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좀 힘들면 반대를 구해서 빼라는 얘기지. 됐지? 왜? 그래서 내용은 이게 다야. 앞에서 경우의 수나 이제 뭐 이것저것 했던 집합 그런 것들을 좀 섞어서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 자, 요거 가지고 대표 문제 몇 개 풀어볼게. 54. 자, 각 면에 3, 5, 6, 7, 8, 11이 적힌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A래. 뭐야 A는? 3하고 6밖에 없지. B는 짝수래. 6하고 8밖에 없지. 그지? C는 뭐야? 소수래. 그지? 3, 5, 7, 11이지. 그치? 요 세 개의 사건 중에 배반인 거 누구야? B하고 C밖에 없지. 그러니까 답은 D것이 끝이겠지. 별거 없지? 거의 눈깔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지. 그 다음 58.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 두 개 던졌을 때 가지수는 36가지가 되고 차이가 2 이하가 된다 했으니까 첫 번째는 차가 0인 경우부터 생각해 볼게. 뭐 있어? 1,1부터 어디까지? 6,6까지 6가지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차가 1인 경우는 뭐부터 있을까? 1,2 그 다음은 2,3이라고 할게. 이거 자리 바꾸는 건 나중에 따로 생각하고 하나씩 늘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지. 4,5 그 다음 5,6 그 다음 자리 바꾸는 2,1 이렇게 쭉 계산하면 몇 가지가 있겠어? 10가지가 있겠지. 그지? 10가지. 세 번째는 차가 얼마인 거? 2인 거. 얘도 이제 1,3부터 2,4랑 3,5랑 4,6 해서 자리 바꾸는 것까지 8개가 있겠지. 그래서 총 18이니까 몇 개야? 24개지. 그래서 얼마? 3분의 2가 되겠지. 간단하지? 63번.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서로 다른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을 구하래. 보통 확률의 그 문제 구성이 상황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시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건을 물어본단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이라는 게 총 5권의 그 책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게 시행이 되겠지. 몇 가지야 그 가지수가? 전체 가지수 5팩이지 그냥. 그치? 5개의 책을 일렬로 꽂는 가지수 다 5팩이잖아. 이 중에서 양 끝에 시집이 온대. 그러면 양 끝에 시집 3권 중에 2권을 골라서 양 끝에 배열할 수 있겠지. 그게 몇 가지야? 3 P2가 되겠지. 순서 고려하니까. 맞지? 곱하기 남은 3권은 딱히 조건이 없어. 그래서 가운데에서 나열되는 거니까 3팩이라고 쓰면 되겠지. 됐지? 그 다음 69.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전체 몇 가지? 5팩이지. 6명이 원탁에 앉는 거니까. 남녀가 번갈아 가며 앉을 확률을 구하래. 남학생 나열해봐. 3명 나열하는 거 몇 가지?
2팩. 먼저 앉았으니까 원순열 깨졌고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집어넣으면 되지. 3팩이 되겠지. 그 다음에 73. 세 개의 숫자 1, 2, 4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다음 것도 3가지. 계속 3가지니까 3의 4제곱까지가 될 거고, 이 중에서 4,00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1000의 자리가 4이면 그냥 무조건 4,000보다 크겠지. 쓰는 숫자가 1, 2, 4니까. 그럼 3가지, 3가지, 3가지니까 3의 몇 제곱? 3제곱이 되겠지. 쉽지? 그 다음에 78.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7팩 나누기 뭐야? 2팩이지, 그치? A가 2개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에서 모음끼리 이웃한다 했으니까 AAO 이렇게 한 묶음으로 만들고 LPHG 몇 가지야? 5팩 곱하기 안쪽에서 나열하는 거 3팩 나누기 2팩이지. 됐어? 자, 콜라캔 4개랑 사이다캔 5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임의로 3캔을 동시에 꺼낼 때 콜라 2, 사이다 1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전체 몇 가지야? 전체 뭐라고? 전체 93분의 콜라 2개. 사씨. 그 다음에 사이다 1, 50. 이렇게 하면 되지. 좀 이상한 건 뭐야? 좀 의문이 드는 거?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나 혹시? 없어? 원래 93이라는 게 뭐야? 서로 다른 몇 개에서? 9개에서 서로 다른 몇 개? 3개를 뽑는 경우에 주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콜라랑 사이다의 종류가 있어 없어? 없지. 저 콜라 4개가 뭐 펩시인지 코카콜라인지 뭔지 모르잖아. 다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 확률에서 경우의 수에선 당연히 그게 중요하거든. 그 같은 콜라인지 다른 콜라인지가 중요한데, 근데 이 확률에서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냥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이게 빈도수 때문에 그런데 주머니에 흰색 바둑돌이 하나 있고 검은색 바둑돌이 9개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서 바둑돌 하나를 집어 꺼냈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전체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지. 검은색 아니면 흰색밖에 없잖아. 이 검은색 바둑돌은 다 똑같은 거니까. 맞지? 2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흰색 바둑돌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가?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의 전체 그 보는 거랑 확률에서 보는 건 좀 다르다는 얘기야. 여기서 실제로 확률은 뭐야? 흰색이 나올 확률은 얼만데? 10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검은 바둑돌 9개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빈도수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저것도 같든 다르든 어차피 빈도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93을 그냥 쓰면 돼. 됐어? 그 다음에 90번. 자, 요런 게 통계적 확률인데, 주머니에 흰 구슬 2개 있고 파란 거 3개, 검은 거 N개가 있거든. 여기서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뭐 했대? 여러 번 반복했더니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이런 게 딱 통계적 확률에서 나오는 그 문장이야. 그래서 요거 보면 아, 통계적 확률이구나. 흰 구슬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얼마야? 공 전체 몇 개야? N 플러스 5개 분의 흰 거 몇 개? 2개. 이게 8분의 1 되려면 N이 얼마가 돼야 돼? 11이 되면 되지, 그지? 16분의 2가 8분의 1이니까. 간단하지? 95. 그림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의 점 P를 찍었을 때
PAB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래.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 무슨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PAB는? P가 여기 있을 때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예각이지. 그치? P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직각 아니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니까. 맞지? 여기 있으면 둔각이 되겠지. 가운데 각이 점점 벌어지잖아. 둔각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예각이 되려면 P가 이쪽 영역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전체 면적분의 저기 색칠한 면적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전체 면적은 1이지. 그치? 분의 근데 여기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바로 구할 수 없잖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반원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반원의 면적을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얘 반지름 얼마? 2분의 1.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해서 계산하면 1-8분의 8분의 파이 뭐 이렇게 나오겠지. 요게 이제 확률이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P를 찍었을 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뭐야 그러면? 둔각삼각형 마찬가지 P를 내부에 하나 찍었을 때 걔가 PAB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뭐라고 쓰면 돼? 둔각삼각형 아니 다 구해놓고 왜 못 찾아? P를 내부에 찍었을 때 PAB가 둔각이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뭐야?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이 면적이 뭔데 이게? 8분의 파이 아니야? 8분의 파이?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1이니까 1분의 8분의 파이라서 8분의 파이가 이게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겠지. 그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얼마라고?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P가 이 선 위에 있어야지. 맞아? 선의 넓이가 얼마지? 선의 넓이. 선의 넓이. 점의 길이가 얼마라고? 점의 길이는 0이지. 선의 넓이는 얼마야? 0이지. 너네 이 면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선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이 선 하나의 넓이는 뭐야? 0이잖아. 아니 너네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가 얼마야? 이게 0 아니야? 이게 선이잖아 이게. 그치? 그래서 너 0이라고. 에?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는 그 P는 이 선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선의 면적은 0이니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아예 없는 게 아니야. 아예 없는 게 아니지. 조금 있잖아. 진짜 되게 조금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일단 그거를 또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냥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일단. 됐어? 그 다음에 300이 자 요거 이거 만족할 때 P 비열을 구하래. 이거는 그냥 덧셈 정리 쓰면 되지. 합사건의 확률 0.9 A가 얼마? 0.7 PB는 몰라. 교집합 0.2 덧셈 정리 그냥 공식. PB 얼마? 0.4 그럼 P 비열 얼마? 0.6이겠지. 1에서 빼면 되니까. 그치? 개 쉽지? 그 다음 12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 A랑 1부터 7까지 있는 B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꺼낼 거래. 각각 하나씩. 그럼 전체 가지수는 5 곱하기 7이겠지. 5장 중에 하나 뽑고 7장 중에 하나 뽑으니까. 이때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 이게 이제 합사건의 확률이지. 얘가 사건 A, 얘가 사건 B. 얘 또는 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합이 10 이상인 것부터 찾아볼게. 그럼 합이 10인 경우는 3,7부터 있겠네. 4,6이 있고 5,5가 있겠지. 그 다음 합이 11인 건 뭐 있어? 4,7이 있고 5,6이 있지.
맞아? 합이 12인 건 5,7밖에 없지. 맞지? 그래서 6가지밖에 없지. 두 번째는 5의 배수인 건 뭐 있어? 합이 5의 배수인 거. 일단 합이 5인 게 뭐 있어? 1, 4하고 또 2,3, 3,2, 그치, 4,1 이렇게 4개 있지. 그리고 합이 5의 배수니까 10인 건 또 뭐야? 3, 7하고 4, 6하고 5, 5 앞에서 셌던 요거. 그치? 3개. 맞지? 그리고 합이 15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제일 커봐야 합이 12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 6가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7가지인데 여기서 겹치는 거 3가지 있으니까 3가지 뺀다 이렇게 쓰는 거지. 더 센 정리지. 그 다음 13번. 소방관 4명과 경찰관 6명 중에 임의로 3명을 뽑을 때 직업이 같을 확률을 구하래. 전체 몇 가지? 10명 중 몇 명 뽑아? 3명을 뽑아. 그 중에서 직업이 같아야 돼. 그러면 소방관에서만 몇 명? 3명을 뽑거나 아니면 경찰관에서만 3명을 뽑아주면 되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배반이니까. 그래서 뺄 게 없는 거지. 이대로 계산하면 되지. 18번. 2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고른대. 전체는 9C 2가지가 되겠지. 이 중에서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을 고를 확률. 그러면 불량품을 1개 고를 수도 있고 2개 고를 수도 있잖아. 그것보다는 다 정상품만 고르는 걸 빼면 되겠지, 전체에서. 전체 확률 1에서 정상품은 7개니까 7개 중 2개를 고르는 이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되지. 6건이죠, 6건. 그 다음에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해서 세자리 자연수 만들 거래. 전체 몇 가지야?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해서 만들 거니까 뭐야? 5 서로 다른 거니까 중복은 허용 안 하잖아. 그러니까 5 P3이지. 5 P3 분의 450 이하일 확률. 그럼 450 이하 찾는 게 쉽겠어? 저거보다 큰 거 찾는 게 쉽겠어? 큰 게 쉽겠지. 그지? 큰 숫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4하고 5가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100의 자리가 얼마일 때? 5일 때는 남은 4개 중 2개를 순서 고려해서 뽑아야지. 자연수 만드는 거니까. 이걸 전체에서 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얘도 6건으로 이용하면 되겠지.